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싱어게인 3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2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는 대단한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방송은 컨셉이 감동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리액션 위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뷰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76호 가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이돌 임팩트의 제업이네요. 이 친구가 예전에 그 아이돌 리부트 방송에 나와서 그때 합격을 했었거든요. 팀에서 메인 보컬이고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아이돌 메인 보컬 그 라인에서도 노래는 가장 잘하는 레벨에 속할 거예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제업은 그 전형적인 아이돌 창법이거든요. 제업이 지금 데뷔한 지 꽤 되었을 건데 이 톤 자체는 들어보시면 그냥 최근 이런 4세대에서도 선호되는 아이돌 톤이거든요. 근데 제업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소리가 저렇게 잘게 부서지는 톤을 유지하면서도 안정된 호흡이 받쳐주니까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인데, 어쨌든 전형적인 아이돌 보컬인데 거기서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SM의 그 신혜성 님이나 데뷔 초의 환희님 같은 창법 스타일인데요. 이후에 무대를 더 기대할 만한 보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4호님이 그 디아크의 정유진님이신데요. 유진님은 성대가 타고난 편이에요. 저번 시즌에 나왔던 약간 신현희 님과 비슷한 유형인데요. 유진님은 소리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남들보다 좀 크기 때문에 유리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성대에 힘을 안 주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다만 힘을 안 주는 버릇이 너무 있으셔서 그런지 힘을 좀 줘야 될 때도 힘을 안 주셔서 보컬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소리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좀 나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진님은 그런 성자강 스타일이라서 신현희님과 비슷하게 이제 다음 라운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상을 가려면 디테일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구호 가수님이었는데 클렉시라는 아이돌 팀의 메인 보컬인 수환이에요. 수환님은 제 채널의 게스트였던 그 송유희 교수가 레슨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클락시로 데뷔하기 조금 전부터 이제 계속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환이 굉장히 기교파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성악 기반의 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창법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이후 무대를 보시면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스타일일 거예요. 아마 그 앞서 나온 제업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메인 보컬 라인에서 실력으로만 따지면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이게 결국인 가수다. 이게 키보드 것 같아. 네, 69호 가수님 나왔는데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었던 성우님이시죠. 올해 초였나 그 혼자 팀을 탈퇴하셨어요. 노래 실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이신데 약간 그런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들으시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벌스 나오셔서 약간 김건모님처럼 부르시는 그런 뭔가 스티비 원더 그런 톤을 가지신 분이시죠. 어떤 그냥 무대에서 정도만 지키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울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아이돌 산업에서도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하는 멤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대중들이 아이돌 팀을 봤을 때 거기 안에서 주요 멤버들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소외되어 있는 멤버가 홀로서기를 하려고 할 때면 팬들은 인기도 없는 애가 무슨 혼자 하려고 하냐, 네가 팀을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인공인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아이돌을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있던 거지만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본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도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팀에 있으면 다른 인기 멤버 덕분에 뭐 쉽게 꿀 빠는 건데 멍청하게 솔로를 한다고 비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한 건 참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성우님이 숫자도 69라는 아주 강력한 숫자를 받으셨네. 내가 바보야. 성우님이 노래를 당연히 지금 잘 하셨죠. 근데 약간 저런 블루스 보컬들이 가지고 있는 비브라토를 감는 버릇이 좀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으로 해서 울리는 바보 이렇게. 어쨌든 요 무대보다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71호. 네, 71호는 뭐 애프터스쿨의 레이나님이에요.
레이나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나? 아, 아니구나. 제가 나이가 더 많네요. 위히 바에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리바. 이거 버튼 눌러야겠네. 이미 첫 톤에서 레이나님은 공간과 호흡의 밸런스가 좋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음이 올라가면 아주 살짝 밸런스가 바뀌는 것 외에는 거의 밸런스가 완벽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참가자들 누구랑 비교해도 보컬 실력으로 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대중적인 아, 의미로 핑크 판타지였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산모 가수님이시네요. 핑크 판타지였나 보네.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데. 여기도 그럼 메인 보컬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아이돌 메인 보컬 중에서 노래를 잘 하는데 빛을 보지 못한 멤버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 곡의 원곡 가수인 이영원님과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이른바 이거 배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횡격막이 딱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안정적이게 받쳐주고 있으면 상체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 끌어올리는 소리를 위에서는 발음으로 뭉쳐서 내보내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그 성구 전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에서 코로 공간이 전환이 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변환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전혀 본인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호흡을 압력으로 끌어올리면 알아서 나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 가수님은 지금보다 더 파워풀하게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아주 살짝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분도 울림이 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퍼올려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끄듬이 약간 풀려서 나와요. 그냥. 근데 끄듬에서도 소리를 끝까지 좀 뭉쳐서 내려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시면 훨씬 디테일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 다크호스가 충분히 됐을 것 같네요, 사모님은. 아, 잠깐만. 18호 가수님 야인시대 그 OST 부르셨던 강성님이에요. 제가 강성님 팬이어서 강성님 1, 2집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도 뮤지컬 배우로 계속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이 노래 실력이 데뷔 때부터 되게 오래전에 어릴 때 데뷔하셨는데 노래를 잘하셨었어요. 그 제 기억엔 Always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 강성님이 그 이별 여행 그 원면님 노래였나? 그 노래를 리메이크 하셨었는데 활동곡은 아니고 수록곡에 있는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강성님도 나보다 나이가 많았나? 지금 바로 많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나보다 나이 많으시네. 아, 근데 이 노래 부르지 말지. 아, 이 노래로는 강성님의 보컬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없는데. 이분이 발성이 데뷔 때부터 굉장히 탄탄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건데. 아, 제발 2라운드 가야 돼. 시대의 야인. 안 돼. 됐나? 최종 6 오케이, 요시. 받으시면서 2라운드 진출. 이분 그 얼레이즈가 진짜 호흡 운영이 어려운 노래였어요. 데뷔할 때. 제 기억에 그 뮤비에 하리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하리수님이 그 뮤비 주인공을 처음 해서 화제가 되었던 데뷔로 기억을 하는데, 요 당시에 그 이런 노래를 잘하는 솔로 남성 보컬리스트가 유행이어서 많이 나왔던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 영원으로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강철님이셨나? 그분도 있었고, 이 싱어게인 시즌1에 나오셨던 조은님도 약간 뒤에지만 그 흐름이었고, 그 유행에서 그 태인님도 마지막 막차 타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한경일님도 계셨고요. 어쨌든 제가 그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가수분들입니다. 다음은 41호 가수님입니다. 전 모르는 노래네요. 와, 이분은 근데 입과 코의 공간을 둘 다 엄청 타고났네요. 그리고 특히 코의 공간은 동양인들이 굉장히 작아요. 단순히 코 크기가 아니라 이 주변의 광대랑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걸 전부 그냥 코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편하게. 입도 크고 여기도 크신 분은 흔치 않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은 저음에서는 입의 공간에 받쳐 부르시고, 소리가 고음으로 올라가면 또 코와 광대 쪽 공간을 딱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피지컬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노래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앞으로 선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스타일의 팝보컬 스타일은 너무 딱 완성이 돼 있어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비슷하게 들리고, 우리들이 이런 스타일을 들을 때 뭔가 본인의 색깔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런 좋은 재료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선곡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성우를 정하고 계세요. 네. 네, 19호 가수님이세요. 그 박지윤 성우님이세요? 뭐 유명한 성우분이시거든요. 그 전두환님과 좀 닮은 걸로 유명하셨던 배우 그 박용식님의 따님이실 거예요. 박용식님 그 고인이 되셨는데 어쨌든 박지윤 성우님이 디즈니 작품을 많이 하셨고요. 스타크래프트 2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아요. 기본적으로 성우분들이 소리를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노래도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가수의 톤이 아니라 그냥 그 특유의 성우의 톤으로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박지윤 성우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런 성우의 톤으로 노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노래 잘하실 거예요 아마. 나 항상 기다려 지금 아예 발성의 채널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앞에서는 그냥 연기처럼 하셨는데 마지막 벌스에서는 정석적인 발성으로 노래를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래 실력은 탄탄한데 다른 저런 실용음악 창법을 쓰는 가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제대로 발성을 내셨을 때도 디테일은 약간 떨어지는, 그래도 어쨌든 다음 라운드에서 마음 먹고 가요를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다음은 22호 가수시네요. 늘 위해서 널 아, 이 노래구나. 이 노래도 싸이월드 그 BGM CD였나? 아, 업투도 화나고 미안해. 지금 발성 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발성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은 피지컬적인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성대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는 쉽게 변해요. 그리고 성대는 여러 조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라도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성대가 제대로 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성 장애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뭐 어느 쪽이 잘못 만들어진 근육인데 그걸 재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활을 해서 다시 성대의 밸런스를 맞춰도 이전과는 좀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호 가수시네요. 대선배신 것 같은데 저도 어려서 그런지 전혀 모르는 분이시네요. 어? 나도 아는 노래네? 노래도 잘 하시네요. 성대의 피지컬이 약해지면서 소리를 명확하게 내긴 힘든 상태인데요. 호흡에 힘이 받쳐주면서 안정적인 라이브가 되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 확고하셔서 사실 대부분 노래가 좀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 말고 차분한 스타일 노래를 저런 연륜을 좀 녹여내서 한 번 정도는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1호 가수님이신데 제가 그냥 완전 팬인 이바다님. 이바다님이 힙합 음악에서 피처링을 좀 많이 하셨고 무대에서 굉장히 이제 섹시한 스타일의 아티스트시거든요. 일단 제가 좋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노래 실력은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다님 같은 스타일의 보컬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힙합 음악에서 피처링으로 자주 픽업되는 분들, 이런 R&B 스타일, 그러니까 블랙 뮤직을 하는 여성 솔로 보컬 중에서 비슷한 스타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바다님이 조금 더 짙은 편이에요. 사실 그 살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점을 제가 이 바다님을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바다님의 발성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다른 보컬분들은 대부분 발성과 창법이 굉장히 좋아서 자유자재로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다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바다님은 약간 무리하게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대에서도 고음으로 올라가면 목의 근육과 혀가 소리를 좀 막아서 발성이 약간 막히는 감이 있어요. 뭐 그런 바다님의 스타일상 이번 무대가 본인 능력의 거의 최대치를 보여준 무대일 수도 있거든요. 싱어게인에서는 높이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의 바다님이 좀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바다님이 이미 기본적인 실력은 이미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런 본인의 고집과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을 그냥 흔한 보컬이 아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한계를 만들어내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보컬들은 본인이 좀 프로듀서로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10호 가수님이십니다. 나온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스타일을 싱어게인에서 많이 봐왔죠? 좀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죠, 싱어게인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좀 더 날거대 스타일이네요. 이승윤님이나 뭐 이무진님은 약간 옛날 스타일을 최근 스타일로 잘 정제해서 보여줬다고 하면 이분은 그냥 그런 스트릿 스타일로 확확 던지는 스타일인데 그 안에서도 노래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1화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길거리 고수 분들
느낌인데 그 중에서는 보컬 실력이 굉장히 제일 탄탄하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확고한 스타일로 고정이 되어서 모든 노래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3호 가수님이시네요. 그 누구의 사랑으로 그 누구의 때에 겉내일은 소망의 날 피아노 소리를 예쁘게 치시네. 23호 가수님은 노래도 잘하셔서 다음 라운드 가기에 이제 충분한 실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아주 살짝씩 빼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매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성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무대에서는 이 이상의 퍼포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6호 가수시네요. Baby now 내 몸이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님 같네. 널 떠나버리지 양쪽 눈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시네요. 그리고 안진영님이랑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보컬 실력은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네요. 약간 더 터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에 스타성도 있고 지금 노래 실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그냥 파이널에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네, 49호 가수님이시네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네. 눈물도 눈물도 감춰지만 긴장을 좀 많이 하셔서 호흡이 너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노래를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버튼을 누르긴 할 것 같은데 선곡이 좋았던 느낌이 있어요. 신승훈님의 느낌을 잘 살렸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는 보컬도 더 안정이 되어야 되고요. 조금 더 보컬의 어레인지가 넓은 노래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네요. 1화보다 2화 출연진 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억해보면 일단 66호 가수님이 탑10을 갈 것 같아요. 1, 2화 무대에서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실력은 그 3호님과 41호님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다. 그리고 76호와 9호님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49호님은 뭐 그런 차분한 스타일로 가서 지난 시즌에 뭐 석인님의 그런 밝고 귀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게 감상하는 음악으로서 좀 다가가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대하는 김광진님이나 김길중님은 안 나왔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3화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